코스피와 코스닥 각각의 유망 종목을 알아보는 인심 좋은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IBK투자증권 반포지점의 김희석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월 들어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1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먼저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월에 포트폴리오 전략 같은 경우 조금 전 말씀을 또 연구원님은 하셨지만 1월 전략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이제 정책적인 이슈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지금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 우리나라까지 해서 그러니까 신정권이 출범하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관련주들, 그 신정부가 나라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방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글로벌 국가들의 공이 특징적인 것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우리나라 쪽으로 보면 최근에 2013년 새 정부 예산에서도 보셔서 아실 수 있듯이 복지 쪽으로 많이 쏠림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해가지고 내수 쪽입니다. 내수 관련 종목이나 그런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은 소재 산업재 쪽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PMI 지수가 11개월치 최고치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쪽에 가장 민감한 부분 소재주들의 관심이 많고, 최근에 주가도 바닥에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1분기나 2분기 2013년도 상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소재나 어떤 그런 산업재 쪽으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엔화 약세 쪽입니다. 네. 최근에 엔화 약세 쪽이 굉장히 심화가 되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업종이 관심을 보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1월 시장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엔화 약세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자산 선호도를 일단은 가중시킨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수출주의 강세 패턴이 이어지는데, 그쪽에서 가장 엔화 약세가 나타났을 때 수출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기계, 건설, 그다음에 운송, 화학 업종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이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는 쪽은 자동차, IT 업종입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단기적으로는 엔화 약세에 그 관계되는 업종들, 기계건설, 운송, 화학 업종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중국발 모멘텀의 지속이 된다는 그 조건하에 일단 수혜 업종들, 중국이 이제 최근에 도시화 정책들 많이 펼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의료, 그다음에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쪽, 그런 쪽의 소비 패턴의 어떤 변화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제 서두로 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1월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세 지속 부분 체크하시고,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정책적인 방향, 특히 내수 정책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하신다면, 업종을 그런 쪽에 포트폴리오를 업종을 다시 한번 지목한다면 소재산업재, 내수, 은행 쪽도 괜찮아 보이고, 중국 도시화에 관련된 헬스케어나 이런 쪽도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예.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강하게 가져가도 좋을까요? 1월장에는 통상적으로 강세장이 1, 2월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10에서 15% 올랐는데, 조정을 보일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조정 보이는 이런 시간에 포트폴리오를 좀 편입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관심 종목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그쪽에 일단은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거래소에서는 SK이노베이션, 이제 경기 민감주죠, 소재주 SK이노베이션을 가져왔고, 또 한 종목은 코스닥에서는 AP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삼성 쪽에서 이런 쪽 OLED 쪽으로 강화하면서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두 종목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SK이노베이션 최근 몇 거래일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SK이노베이션은 모두가 최근에 와서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예. 한
보름 정도 되죠. 최근에 바닥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올랐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중국발 특수라고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화학업종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개선세가 뚜렷한데, 중국의 경제지표, 이런 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과연 거기에서 수혜가 보는 업종이 어떤 쪽이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가장 수혜가 보는 것이 결국 화학업종이다. 화학업종이라고 얘기가 되면서 그쪽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는 이제 난방류의 겨울철 들어서 난방류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쪽 정제 마진이 상승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재료는 BNCU, 가계 약세로 인해서 윤활유 부분도 수익도 개선된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준비된 화면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에서 보면 중국의 LLDP라 해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가격입니다. 중국의 화학제품 가격이 지난 11월 이후에 비교적 추세적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연말, 연초에 제공확충 부분이 수요가 예상된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SK이노베이션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HSBC에서 제조업 지수를 나타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합성수지 마진 쪽하고 상당히 동행, 약간 후행하지만 그래도 같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HSBC의 제조업 지수가 나타나는 그 상승턴과 더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2013년도 1분기에는 이익 모멘텀이 어떤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부터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은 4분기 말, 작년 말부터 일단 선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 한번 다시 보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주봉입니다. 제가 먼저 주봉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은 최근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호흡을 길게 하고 길게 보시자고 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2012년 1월, 작년 1월에 나타났던 그 고점, 그리고 작년 9월에 나타났던 고점까지 지금 현재 다시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황 개선, 그다음에 중국발 특수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올 상반기 실적을 감안했을 경우 이 박스권 부분을 뚫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고점을 뚫었죠. 3일 전에 일단 고점을 뚫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 지금 현재 여기서 기간 조정을 일단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고점을 뚫었던 그 그러니까 원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도 좀 볼게요. 네. 연기금이 최근에 6거래일, 8거래일입니다. 8거래일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투신을 비롯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올 상반기에 SK이노베이션이 좀 더 주목받을 수 있는 동원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유망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AP 시스템인데요. 네네. OLED와 관련해서 지난해 참 이야기는 많았는데 주가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OLED 시대가 개막되지 않겠느냐라고 긍정적인 장밋빛 기대가 좀 연초부터 일고 있죠. 네네. 저희 OLED 쪽이 작년 초에 일단 각광을 받다가 또 최근에 주춤했던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OLED 쪽을 채택을 안 하고 LCD 쪽으로 채택을 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LG전자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LG 디스플레이에서 발주를 한 게 결국 OLED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모바일, SMD 쪽에서도 결국은 OLED 쪽을 채택을 하고 발주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각광도 받고 기관들의 순매수도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OLED 쪽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LG든 삼성이든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발주업체들, 거기에 해당되는 수혜업체들에 대해서 주가 상승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AP 시스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문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OLED 장비 업체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인데, 최근에 보면 삼성 쪽, 관련 부품 업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부유한 A2E의 양산 라인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가시화가 되면서 올해 특히나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은 실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6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증가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OLED 매출이 집중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매출이 결국 OLED 부분이 80% 이상 차지하는 동사의 매출 구조로 인해서 4분기부터 일단 턴어라운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2013년입니다. 올해 벌써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대해서 OLED 채택이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올 상반기에 일단은 AP 시스템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13년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AP 시스템 주봉을 보시면요. 작년이었죠. 2011년, 12년에 계속 주목을 받고 15,000원에서 17,000원대에 있었습니다만 결국 LCD 쪽으로 채택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13,000원대부터 6개월에 걸쳐가지고 장기적인 하락을 나타냈고 결국은 주가 부분은 7,000원대 전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삼성 SMD,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를 채택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일봉으로 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나타났던 그 고점 부분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간 조정, 물량 조정을 거친다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동향을 보겠습니다. 테라세미콘을 비롯해서 이 OLED 쪽 관련 업체들이 최근에 기간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AP 시스템도 이제 전일과 같은 경우 투신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매수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장비 업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관들이 한번 매수하면 통상적으로 한 열흘 한 달 가까이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AP 시스템이 연평균 25%의 매출 성장과 이 모멘텀을 가져온다면 그 기관들의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이런 수급 개선도 동반해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일봉으로 조금 전에 보셨지만 그렇게 저점 매수를 하신다면 올 상반기에 어떤 실적이 가시화되는 측면에 이제 시기가 되면은 좀 더 높은 가격 수준의 가격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3거래일 연속 거래량이 폭증을 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길게 보자면 낮은 상태니까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AP 시스템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반포지점의 김인석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